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4일 만에 낙마. 아, 그렇죠. 예. 14일인가요? 일본 언론 또 1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취임한 지는 14일 만에 이제 낙마를 했는데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이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전체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때 네. 이른바 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19대 국회 때 김기식 의원이 네. 월 20만 원 회비를 더 좋은 미래에 이제 매달 내왔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임기 말에 네. 갑자기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일시에 기부를 한 것은 이건 종전의 범위 안에서 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김기식 전 원장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쭉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선관위가. 그리고 당시에 이 김기식 의원 시절인 거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에 물어봤고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선관위는 2년간 뭐 하시다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그때 유권 네. 해석을 내릴 때 좀 네. 모호한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이번에 선관위가 굉장히 그 2년 전에 그때 19대 국회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그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놓고서는 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언론에서 이름 붙이긴 했지만 셀프 후원이라고요. 근데 네. 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인턴과 함께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출장 간 거, 보좌관들 퇴직금 준 거, 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퇴직금 준 거는 일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네. 법 위반 여부는 뭐 출장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연관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을 사실상 유보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는 선관위 발표 뒤에 이제 기자들에게 네. 일단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야당의 공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봤더니 헌정유린 민생 도탄 폭세 무민 포퓰리즘 화풀이 정치 보복.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 네. 살벌한 언어의 난무가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더 세게 비판을 할 거리가 있는 겁니까? 뭐 그만둬 버렸는데 예.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타겟이 있는 거죠. 다음 타겟이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왜 청와대가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같이 이제 책임론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네.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욕 먹는 거는 당분간 피할 수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인가? 절대 웃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김기식 룰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김기식 룰에 따르면 네. 이 적용 대상이 예. 과연 청와대뿐인가? 네. 국회의원들도 이 김기식 맞습니다. 룰에 따라서 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특히 청와대가 16개 공공기관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네네네.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권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 자유한국당이 94차례, 네. 민주당이 65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기관 조사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판단은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코 지금 좋아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고요. 아, 웃을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네. 19대 의원들의 정치 자금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예. 조사 대상 143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8명이 예. 정치 후원금을 뭐 직원들 퇴직금, 상여금으로 다 지급을 했고요. 네. 심지어 가전제품을 사들인 의원들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누굽니까? 가전제품. 네. 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뭐 샀습니까? 문제 있죠 이거 예, 사실상. 여기 집으로 가져갔나요? 아, 참 꼼꼼하게도 챙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사과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후원금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 후원금만 문제다라고 선관위가 보았는데 네. 이 피감기관의 문제로 갔을 때 이 전체 국회의원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지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 굉장히 빠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체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선관위원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네. 기존에 예.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더 이제 그런 어떤 비판 여론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니, 당장 그 삼성증권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예. 지금 굉장히 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인데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정치인 출신,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금융 관료들이 독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재벌 중심이었던 금융개혁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예. 그리고 이 김기식 전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게 확산이 될 때도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김기식을 지켜달라 이렇게 청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네. 금융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번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그럼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좀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후속 인사를 좀 보면 네.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속 인선을 한번 지켜보면 네.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실은 뭐 대통령의 고심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그 발표한 그렇죠. 입장문에서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적 인사를 좀 이렇게 조직에 충격을 좀 가해서 바꾸려고 하면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이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금융 개혁을 제대로 해낼 적임자를 찾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기다려보죠. 어떤 분이 새롭게 뿅 나타나지. 노파심이지만 만약에 관료 출신이 된다. 후임 예. 인선에. 아, 그러면은 조금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 예. 그러진 않겠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구태를 반복할 그런 인물을 데려다 놓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국민들이 더 실망하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디지털 정치 브로커입니다. 아,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드루킹 얘기하는 드루킹. 겁니다. 예. 아, 네. 거의 뭐 지금 모든 언론들이 예. 이 드루킹 사태를 전하면서 네. 한 가지 프레임으로 작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네. 드루킹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네. 여기에 이제 상당히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 온라인 지지 활동을 해서 네. 좀 인지도를 높인 그런 어떤 파워 블로거가 네. 무리한 인사청탁을 의원에게 했다가 네. 이게 거절당하니까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좀 조작을 하면서까지 벌인 행동이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각자 다르게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드루킹의 활동 내역을 보면은요.
예전에 그 정치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정치 브로커들이 한 행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무대가 네. 그때는 오프라인상이었지만 예.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예. 그런 활동을 하는 거라고 지금 그것만 달라졌고 네. 거의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거 때 활개를 치던 그 브로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브로커들이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했거든요. 뭐 영향력을 높여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인터넷 카페를 개설을 해요. 네. 회원들이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정치인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인사청탁을 해요. 근데 안 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해코지를 하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과연 과거 정치 브로커와 뭐가 다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그동안 사실 좀 그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드루킹 이름도 어려워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어제 그 김경수 의원이 네. 그 기자들하고 길게 일문일답을 하면서 그렇죠. 그동안의 과정을 쫙 설명을 하는데 아 이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그 자발적 시민 온라인 카페 같은 그렇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뿐만 아니라 뭐 또 다른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보는데 네. 이런 다양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정치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그게 뭐 이쪽에 이게 팬클럽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분의 경우에는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일본 침몰설에 의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너무 황당한데 네. 그래서 오사카 총영사를 네. 아무개 변호사를 요청한 것인데 그 어쨌든 만나긴 했어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봤을 수는 있는 건데 그게 불법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그게 보면서 위법인가요? 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인사청탁을 했는데 네. 그게 안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탁이 거부가 된 그런 상황인데 예. 그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저는 그러니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서도 잘 네. 모르겠고 심지어 뭐 야당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네. 아니 왜 그렇게 친밀하게끔 관계를 유지를 했느냐 라는 식으로 공세를 하는데 네. 사실 선거라든가 대선이라는 네. 큰 그 빅 이벤트에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 때 아닙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예. 오히려 안 만나는 정치인이 이상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위법이나 불법적인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금전 거래가 있었다거나 그렇죠. 뭐 하여튼 인사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뭘 받았고 뭐 이랬다면 이게 뭐 뇌물죄도 성립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루킹이 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킹이 예. 인사청탁을 한 그 대상자가 네. 실제로 만약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네. 올랐다. 네. 이건 문제죠. 그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이건 굉장히 되는 심각한 거죠. 문제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저도 지금 언론 이해가 보도를 보면서도 그게 잘 어디에 이해가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뭐 도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이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의 엄청나게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지만 네. 사실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아 이랬구나라는 게 해명이 되는데도 지금 그 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네. 헌정 수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어찌됐든 이 사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만큼 흔히 말해서 호재 아닌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일수록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를 좀 해서 그러니까요.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네. 더 지금 야당 이런 주장에 보폭을 맞추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서 조금 걱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그게 네. 그래야 이제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인데 네. 그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 집단에게 경도되는 발언이나 그런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걱정되네요. 근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보수를 결집시켜야 지방선거에서 좀 해볼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계속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 주신 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갑질입니다.
아, 연습을 했는데 아니, 잘 안 되네요. 아메리카에서 오셨어요? 아니, 갑질. 갑질. 아, 예. 보통 우리가 갑오징어입니까? 갑질이라고 하는데. 네, 갑질. 이 조현민 이 대한항공 전무 네, 예. 이 갑질 사태 때문에 네, 네.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갑질이라는 네. 단어가 그대로 실려버렸어요. 이게 좀 스펠링 좀 확인해 주세요. 외워야 될지 몰라요. 단어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GAPJIL 갑질. 네. 갑질. 근데 저 갭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갭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 정말. 대한항공 네. 조현민 이 전무의 갑질 사태는 네. 뭐 지금 경찰도 정식 조사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항공이요. 네. 언론에 대한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네, 네. 중단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좀 정했다고 합니다. 언제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까? 어제 이제 광고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이 얘기가 갑질? 흘러나왔는데 예. 갑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네. 쪽 얘기는 이래요. 네. 지금 너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지 않냐.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광고를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 통상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네. 광고 중단을 잠깐 중단을 해왔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그런 뭐 해석은 아니다. 네. 해석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우리 한국 언론이 또 기업들 광고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취약하죠. 굉장히 예. 취약하기 때문에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업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삼성증권. 그렇습니다. 일제히 광고했어요. 네. 일면 하단에. 이 회사는 어려운데도 광고 집행을 하고. 대한항공은 갑질은 아니 집행을 안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네. 이 내용을 처음으로 보도한 곳이 매일경제거든요. 매일경제. 지난 예. 10일 단독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단독 좋아해요. 굉장히 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14일자에 뭐 이면에다가 또 재벌 3세의 갑질 논란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대한항공이 예. 광고를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네. 매일경제 보도를 제가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네. 보도량이라든가 네. 비중이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단정을 할 수 없어요. 이게 과연 광고 때문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네. 한 가지 준거 트리오. 네. 어제 세월호 참사 4주기 해가지고 거의 많은 언론들이 네. 그 관련 보도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외에도 뭐 김기식 전 원장 네. 건이라든가 예. 김경수 의원, 드루킹 의원 네. 다 보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이것도 네. 비중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 어제 실검에 오르고 그렇죠.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자, 근데 JTBC 네. 어제 다른 내용들을 다 보도를 하면서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 7꼭지로 보도를 했거든요. JTBC가요. 그렇습니다. 예. 통상 이렇게 보도를 하는 예, 거죠. 그만한 네. 사안이니까. 그렇죠. 근데 TV조선 네. 조현민 갑질 논란 한 꼭지 보도했고 예. 채널A 역시 한 꼭지입니다.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과연 광고 영향 때문일까 아닐까? 예. 저는 판단을 뭐 유보를 했는데 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V조선과 채널A 측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왜 이런 보도량을 이렇게 요 정도의 가치라고 보신 건지 아니면 딴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선관위는 2년간 뭐 하시다가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자체가 그때 유권 네. 해석을 내릴 때 좀 네. 모호한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좀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이번에 선관위가 굉장히 그 2년 전에 그때 19대 국회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그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놓고서는 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느냐 네.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언론에서 이름 붙이긴 했지만 셀프 후원이라고요. 근데 네. 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인턴과 함께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출장 간 거, 보좌관들 퇴직금 준 거, 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퇴직금 준 거는 일단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 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는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긴 하지만 네. 법
위반 여부는 뭐 출장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업무 연관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론을 사실상 유보를 했습니다. 뭐 청와대는 선관위 발표 뒤에 이제 기자들에게 네. 일단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야당의 공기관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네네네.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해외 출장권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그 자유한국당이 94차례, 네. 민주당이 65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기관 조사했는데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판단은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전수조사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결코 지금 좋아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고요. 아, 웃을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마이뉴스가 네. 19대 의원들의 정치자금도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예. 조사 대상 143명 가운데 55%에 달하는 78명이 예. 정치 후원금을 뭐 직원들 퇴직금, 상여금으로 다 지급을 했고요. 네. 심지어 가전제품을 사들인 의원들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누굽니까? 가전제품. 네. 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전제품 뭐 샀습니까? 문제 있죠 이거 네. 사실상. 여기 집으로 가져갔나요? 아, 참 꼼꼼하게도 챙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말이죠.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그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아서 해외 출장 가는 문제가 쟁점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김기식 원장이 사과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후원금 문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 중에 이 후원금만 문제다라고 선관위가 보았는데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14일 만에 낙마. 아, 그렇죠. 예. 14일인가요? 일본 언론 또 17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취임한 지는 14일 만에 이제 예. 낙마를 했는데요. 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그 5천만 원 셀프 후원 의혹을 위법이다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네. 어제 중앙선관위가 전체위원 회의를 열었는데 그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때 네. 이른바 그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네.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19대 국회 때 김기식 의원이 네. 월 20만 원 회비를 더 좋은 미래에 이제 매달 내왔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임기 말에 네. 갑자기 250배에 달하는 5천만 원을 일시에 기부를 한 것은 이건 종전의 범위 안에서 이 회비를 납부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김기식 전 원장이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 쭉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네. 그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고 그렇죠. 선관위가 그리고 당시에 이 김기식 의원 시절인 거죠. 이게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선관위에 물어봤고 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이 피감기관의 문제로 갔을 때 이 전체 국회의원들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거를 좀 지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이 굉장히 빠른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대체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선관위원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선관위가 네. 기존에 예.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더 이제 그런 어떤 비판 여론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은 금융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장 그 삼성증권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예. 지금 굉장히 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예. 그런 상황인데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첫 정치인 출신, 시민단체 출신 금감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사실 금융 관료들이 독식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재벌 중심이었던 금융개혁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그래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예. 그리고 이 김기식 전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게 확산이 될 때도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김기식을 지켜달라 이렇게 청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네. 금융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번 이제 김기식 전 원장의 낙마로 그럼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이 좀 주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는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후속 인사를 좀
보면 네. 대략적인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아. 현재까지 확인되는 내용은 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는 공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봤더니 헌정유린 민생 도탄 폭세 무민 포퓰리즘 화풀이 정치보복.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 네. 살벌한 언어의 난무가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도 더 세게 비판을 할 거리가 있는 겁니까? 뭐 그만둬 버렸는데 예. 앞으로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고 사표를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타겟이 있는 거죠. 다음 타겟이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러니까 왜 청와대가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네. 같이 이제 책임론을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네. 이제 야당에서는 그런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일정 부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욕 먹는 거는 당분간 피할 수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저는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지금 유리한 그런 상황인가? 절대 웃고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 눈높이가 굉장히 엄격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김기식 룰이라는 그런 얘기가 예. 나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김기식 룰에 따르면 네. 이 적용 대상이 예. 과연 청와대뿐인가? 네. 국회의원들도 이 김기식 맞습니다. 룰에 따라서 예. 적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특히 청와대가 16개 공공